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부경장이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교통사고 사상자로 처리해서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야자수 농장에서 장미란 씨 시신이 발견된 걸 두고 의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김광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냥 허위 종결만 한 줄 알았더니 방식도 상당히 치밀했습니다. 교통사고 사상자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가족들에게는 통화됐다.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혼자 있게 내버려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들은 얼마 동안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 경찰의 전산 시스템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실종자와 관련된. 예. 근데 그건 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종결이 되게 하려면 거기에 왜 종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코드를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그런 코드를 넣은 거죠. 이제 본인 입장은 이제 실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코드를 찾아가지고 코드를 입력했는데 이게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건 적극적인 행위잖아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또 유족들한테는 통화됐다,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사실은 실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왜 이 사건을 그냥 종결을 시켜버리려고 했을까? 우리 이제 처음에는 이건 본인이 사건도 많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냥 종결 처리하고 좀 편하려고 한 게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좀 더 또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사실은 밝혀내려면 경찰이 정말로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수사관이 투입이 돼서 밝혀야 하는데 지금 자체는 거의 실수를 해가지고 직무유기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예.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좀 있죠. 네, 이게 근데 실종 신고 접수한 2시간 정도 만에 이렇게 종결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 네. 나중에 혹시 발견되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또? 아니, 이미 저 종결 처리가 돼버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다시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면 더군다나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2시간 만에 처리를 했을까?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1년 5개월 동안에 그 부경장이 1년 5개월 동안 실종 신고와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2, 3일 있다가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현장 수색은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수색하는 도중에 2시간 반 만에 결과적으로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다 하니까 현장 수색이 중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뭔가 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의도성이 있다. 물론 이제 다른 사건도 있긴 하지만 예. 이제 그런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그 동기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세밀한 그런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구속영장 관련된 혐의는 직무유기죠. 네. 경찰관으로서 실종 신고를 받았으면 수색을 한다랄지 CCTV를 확인한다랄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랄지 실종자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 거기에 허위를 기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전자를 유작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이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거짓으로 통화한 것처럼 했으니까 이건 거짓, 유괴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런 혐의들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장미란 씨의 시신은 치아 감정으로 이제 신원을 확인을 했는데 더 정확한 어떤 사망 시점이라든지 원인과 같은 경우는 언제쯤 좀 나올까요? 원인은 아마 밝히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04일 만에 발견이 된 거고 또 이번 여름이 엄청나게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시신이 있던 장소가 또 야자수나 숲이 있는 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시신 자체가 온전한 상태일 때는 사실은 겉에 외형 상태랄지 아니면 두개골의 상태랄지 예. 아니면 우리 내부 기관의 상태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독극물에 의한 경우에는 독극물이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시신이 부패가 심하면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인 규명하는 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경부 압박사 그러면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부검도 중요하지만 예. 근데 부검도 뭐 아마 구두 소견만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아주 철저한 서면으로 된 소견 받지 않았고 더군다나 시신의 상태가 저러기 때문에 사망 시점도 사실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예.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 저는 키가 될 수 있는 것은 휴대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휴대폰을 포렌식을 하든지 해서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좀 담겨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문자 봅니다. 주고받은 거, 그렇죠. 그리고 통화 내역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뭐 메모했던 거랄지, 뭐 카톡 내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현장 뭐 CCTV는 거의 다 지워졌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사인 규명의 이제 동선의 재구성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왜 하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이 됐을까?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의문을 해소하는 몇 가지 지점은 그 야자수라는 숲이란 공간에 경험치가 있느냐, 장민환 씨가. 네. 예를 들면 왜 갔냐 무작정, 거기를? 예, 그렇죠. 무작정 자기가 잘 모르는 곳에 들어가서 속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가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해결돼야 되는 거고,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직전까지의 동선이 필요하죠. 네. 즉 말하자면 항구 쪽을 지나서 거기까지 간 건지, 뭐 아니면 복수의 동선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걸 해결을 해야지만이 되는데 보통의 이런 형태를 많이 그 질문을 하시면은 네. 제일 어려운 거는 가장 쉬운 해결책은 처리하면은 수사기관은 속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면. 네.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속단은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의 패턴을 많이 좀 분석을 하시고 살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교수님께서는. 그렇죠. 그러면 예.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아니면 타살의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까? 이런 형태의 뭐 모습이라면? 49.99 대 51.111 네. 로 후자를 좀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뭐 49대 51 뭐 이렇게 수치로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지금은 절대 단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야자수 농장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곳이 굉장히 그 단단한 가시가 많아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 가지도 상당히 얇다, 힘이 없다 뭐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예. 굉장히 미스테리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할 때는 이제 자기가 굉장히 익숙한 장소로 가죠. 평소에 봤던 장소.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떠한 자기가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장소가 자기의 실행에 옮기기에 굉장히 적합해야 하거든요. 근데 야자수 나무는 뭐 많은 분들 알지만 이제 이렇게 쳐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또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뭔가 어디에 뭐 자기가 관련되었고 어떤 극단적 선택하기에는 어떤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저게 길가 옆에인데 길가에 이제 돌담이 쌓여 있는데 뭐 그게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 무릎이 있는 그 돌담이 있는 장소에서 한 1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는 뭐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니겠어요? 남자친구 증언에 따르면 또 지나다닐 때마다 저기 무섭다 이렇게 그렇죠. 했던 장소라는 근데 거잖아요. 이제 무섭던 장소로 가지 않죠. 일반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에서 한 400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데 예. 저기를 걸어서 갔을까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림항에서도 휴대폰의 위치 추적이 됐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게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러면 뭐 한림항 근처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예. 사실 그 근처에서 뭐 사체를 유기할 수 있는 장소는 저는 야자수 나무 숲이랄지 이런 것밖에 없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거 자체를 이제 경찰에서 처음에는 뭐 아예 노골적으로 뭐 자살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너무 섣부른 거죠. 왜냐하면 부검 결과도 완벽하게 안 나왔잖아요. 그 휴대폰도 뭐
사실은 포렌식도 안 됐고 아직 뭐 검토 안 해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야자수 나무 숲에 있던 것도 미스테리고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예. 또 유족 입장에서 황당하다 할 수 있고 예. 이게 뭐 더구나 유서가 발견된 것도 아니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휴대폰 내에 유서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뭐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 뭐 그거에 대한 단서되는 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뭐 수사팀이 자살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섣부르다는 뭐 얘기예요. 극단적 선택이라고 들려요. 저희가 표현을 네네. 하겠습니다. 뭐 주민들의 그런 증언들도 수사에 참고가 될 텐데 주민들이 이곳을 이렇게 수시로 다니던 주민들이 전혀 낌새가 없었다,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장소가 좀 외진 장소죠. 예. 그리고 야자수나무라는 숲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는 한 10m니까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누가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르는 거고 예. 또 야자수 나무 자체가 계속적으로 뭐 매일 아니면 2, 3일에 한 번씩 가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뭔가 타살의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사체 유기 자체도 이제 그런 걸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극단적 선택이냐 아니냐 이걸 따질 게 아니고 예. 일단 원점에서 뭔가 시신과 관련된 의문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제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봐요. 제주 서부서 지휘 라인 4명은 지금 대기 발령 받기도 했잖아요. 뭐 어쨌든 윗선 관련된 수사도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됩니까? 유서원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다지 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뭐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직무유기랄지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책임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부경장이 이제 일방적으로 했고 또 코드도 일방적으로 입력을 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실종 선고 자체를 종료했다고 하면 예. 그 유선 자체는 어떤 직무상의 책임 이런 거 있지만 뭐 형사적인 책임 이런 건 묻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물론 뭐 또 다른 여죄적인 것이 드러날 수는 있겠죠. 예. 뭐 관련해서 CCTV가 모두 좀 삭제됐다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